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개망신을 당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이 이를 주요하게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네, 먼저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탄핵된 지도자 내란 혐의로 기소되다 기사를 내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수십 년 만에 한국 최악의 정치 위기를 촉발했다라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대다수는 윤석열의 탄핵에 찬성했고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네, 또 워싱턴 포스트는 계엄 시도 후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국 대통령이란 기사에서 몇 주 동안 나온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은 계엄령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근거 없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려 했으며, 군대의 명령에 의원들이 자신의 포고령을 뒤집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그가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내용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AP통신 역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한국의 금융시장과 국제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라고 지적하며, 한국 헌법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 한국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다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또 윤석열의 구체적인 형량을 언급하는 외신도 있었는데, 네, 미국 CNN은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한국 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의 형사기소에 면책특권을 갖는다. 그러나 내란이나 반역 혐의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로이터 통신도 유죄가 확정되면 윤석열은 정치 및 의회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려 했던 충격적인 계엄령으로 수년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라며, 내란죄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이 없는 몇 안 되는 범죄 혐의 중 하나다.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영국 가디언 역시 윤석열 기사를 보도하며 내란 숙에 처단하라 피켓 사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또 영국 BBC는 27일 탄핵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누구인가 기사를 내고,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 이전에도 개인 스캔들과 야당의 압박에 시달리며 이미 정치적 수렁에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BBC는 윤석열은 실언으로 유명한데 이는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며, 2022년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는 1980년대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대를 학살한 권위주의 대통령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라는 발언을 철회해야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또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 의원들을 향해 바보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한국어로 욕설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라며, 네, 윤석열을 제대로 깠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구속 기소된 내란범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이 층간소음을 호소하면서 위층 수감자들을 다른 방으로 쫓아냈다라는 폭로가 나온 건데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의 가족이나 애인이 주로 활동하는 옥바라지 카페에 윤석열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글쓴이 A씨는 요즘 서울구치소 장난 아니네요. 하필 안쪽이 방 아래가 윤석열 방이다. 위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고 해서 방이 깨졌다더라. 정말 열받는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야 하는 건지 윤석열이 서울구에서 빨리 사라지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네, 이를 본 많은 네티즌들은 교도소도 층간소음 항의가 가능한가? 교도소에서까지 갑질을 한 달 넘게 공포 속에 살게 했으면 층간소음쯤은 견뎌야지. 특혜 아닌가 등의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네, 한편 내란범 윤석열의 특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앞서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 변론을 진행 중인 윤석열이 깔끔한 머리 모양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면서 출장 스타일링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 또 윤석열을 수용하기 위해 서울구치소가 미결 수용동 한개동 전체를 비웠다는 보도와 함께 윤석열 수용 거실을 의료실과 가까운 곳에 지정했다거나 세면대 설치를 검토한다는 보도 역시 나왔는데요. 네, 참 어딜 가도 진상짓만 하고 있는 윤석열을 보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찰 따름입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휴전선 인근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발견됐고 군 당국이 우리 군의 무인기임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해 12월 휴전선 인근에서 우리 군이 운용한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추미애 의원이 국방부와 119 종합상황실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 4분 경기도 파주시 한 건물 옥상에서 무인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네, 군은 국군이 운용한 무인기임을 시인했지만 당시 경찰이 촬영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추 의원은 전했는데요. 내이에 추미애 의원 측은 12.3 비상계엄 전후에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적 긴장을 유도하려던 정황이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과 2023년 12월에도 각각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에서 국군 운용 무인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바 있는데요. 내이에 추 의원은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북풍을 유도한 정황이 의심되는데도 군은 기밀이라며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 이날 추미애 의원은 해당 내용의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존중받아야 할 우리 군을 무시하고 안보 태세에 혼란을 야기하고 군을 이용해 민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세력에게 경고한다라며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풍이나 외환은 우리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 주장했다라면서 12월 12일 내란숙의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은 정당했다고 하면서 북한 도발이나 심지어 중국의 드론을 이용한 정보 침탈 활동의 위협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추 의원은 만일 당신들이 계엄존으로 드론 불장난을 계속 이어갔다면 윤수계의 주장에 호흡을 맞춘 것인지 누가 결정한 것인지 밝혀내야 한다라며 군을 쿠데타 세력에게 휘둘리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이 설명절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처음부터 계엄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 없다라는 네, 개소리를 날리면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네, 변호사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윤석열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에게 이러한 위기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었다고 합니다. 네, 또 윤석열은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나?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 있느냐라며 내 뻔뻔함을 시전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앞서 곽종근은 지난 23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발언에 관련된 것은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증언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령부를 적극 지원하라.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윤석열의 주장은 그냥 개소리라는 건데요. 네, 윤석열은 또 처음부터 계엄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질 적도 해본 적도 없다. 막상 계엄 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역시 윤석열이 국회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군 장성들의 증언이나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고 그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라는 쪽지를 받았다고 밝힌 네, 최상목의 증언과도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네, 끝까지 사과와 반성은커녕 어떻게든 지 혼자 살아보겠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윤석열을 보고 있으니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